안녕하세요, 9학년 학생 여러분. 2022학년도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수학 시간은 일주일에 4시간입니다. 그 중에 3시간은 수학 1, 그리고 1시간은 수학 2라는 이름으로 시간표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선생님과는 2반부터 5반까지 친구들이 수학 1시간, 즉 3시간 동안 주당 만나게 될 거고요. 일반 학생의 경우는 수학 2까지 해서 모두 4시간 만나게 됩니다. 수학 1시간에는 교과서 처음, 즉 수와 연산 단원부터 시작해서 나가게 됩니다. 나머지 1시간에 대한 설명은 그 시간에 맞춰서 다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와 연산 단원은 크게 두 개의 중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학년 때 배웠던 내용에 덧붙여서 제곱근과 실수를 배우는 첫 번째 단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근호를 포함한 식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두 번째 단원이 있습니다. 교과서 전체 구성에서 대단원 1, 2, 3은 서로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1단원에 대한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만 2단원으로, 2단원의 학습이 충분히 해야지만 3단원으로 넘어가는 연계성이 있는 단원이니까 주의 깊게 학습을 해 나가 주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전 단계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가운데 보면 피타고라스 정리, 자연수, 양수, 음수, 분수, 수직선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 이전에 배운 숨어있는 학습 요소를 떠올려 봅시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들 단어를 하나하나씩 떠올려 보고 이에 해당되는 것들을 정리를 한번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학습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는 양수의 제곱과 음수의 제곱을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1번과 2번은 그 중에서도 정수의 제곱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인 것 알고 있고요. 양수 곱하기 음수는 혹은 음수 곱하기 양수는 음수라는 것 7학년 과정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음수 곱하기 음수도 양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에 있는 4개의 숫자 모두 양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건 알고는 있고요. 1번과 2번의 경우는 정수의 제곱이고 3번과 4번은 소수 또는 분수의 제곱입니다. 즉 정수가 아닌 유리수의 제곱의 형태이더라. 어떻게 계산할까?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3을 제곱하면 3 곱하기 3이니까 9인 것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수의 제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3 곱하기 3은 9가 되니까 1번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9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 번째, 0.2의 제곱이에요. 0.2 곱하기 0.2입니다. 분수로 표현을 해서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로 나타내도 됩니다. 2 곱하기 2는 4가 되죠. 0.1과 0.1을 곱하면 0.01이 되니까 이 경우는 0.04가 됩니다. 다음 4번의 경우는 역시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양수고요.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은 25분의 1이에요. 그래서 4번도 3번과 결과값은 동일합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모두 고르시오. 자, 첫 번째 5는 정수이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분의 정수의 비율로 표현이 되는 숫자로 나타나는 것. 즉 분수 형태로 표현되는 것.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소수로 표현을 했을 때 0.46도 100분의 46 분모가 기하분수로 표현했을 때 1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다음 20분의 7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4분의 3도 마찬가지입니다. 0은 정수이죠. 마지막 순환소수 0.3이에요. 이 순환소수 0.3은 계산값을 어떻게 분수로 표현할지 알고 있죠. 이거 3분의 1입니다. 물론 이전 단계 9분의 3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맞습니다. 그래서 2번에는 모두 4개의 값이 있습니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하세요.
이번에는 문자 A 또는 문자 B가 포함된 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표기입니다. 더하거나 뺄 때는 동류항끼리 정리를 합니다. 동류항은 동일한 문자에 대해서 곱해진 정도, 즉 차수가 일치하는 항들은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3A와 2A는 동류항이 되죠. A에 대한 1차 항들입니다. 따라서 3A 더하기 2A는 한꺼번에 써서 5A로 표현할 수 있고, 두 번째 마이너스 4B와 B는 역시 B에 대한 1차 항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B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처럼 동류항 정리하는 것을 식을 간단하게 나타낸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3번에 2번, 이번에는 뺄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한 단계만 더 고쳐볼게요. 2A 더하기 3B. 뒤쪽 마이너스 5A 더하기 B만큼을 뺍니다. 그러면 괄호를 풀게 되면 플러스 5A 마이너스 B로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2A와 5A를 더해서 7A 동류항 정리를 했고요. 3B와 마이너스 B 더해서 2B 역시 동류항 정리를 해뒀습니다. 3번과 4번은 좀 아래쪽에다 다시 한번 써볼게요. 3번 풀이 3AB 곱하기 마이너스 4A제곱 B입니다. 두 개의 단항식을 곱했죠. 곱했기 때문에 역시 항은 하나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는 각각 개수는 개수끼리 곱하고요. 동일한 문자는 그 문자의 중복된 정도를 표현해서 차수가 얼마인지만 정확하게 계산해주면 됩니다. 먼저 3과 마이너스 4를 곱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 A 하나와 A 두 개를 곱했기 때문에 A 3개만큼이 곱해져 있습니다. 즉 한꺼번에 표현하게 되면 A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 문자 B가 앞쪽에서 하나, 뒤쪽에서 하나, B는 두 번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B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은 나눗셈으로 나타나 있죠. 나눗셈의 경우는 숫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약분할 수 있으면 나누어서 약분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수 표기를 해도 되고 그 표기가 익숙해진다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8과 2를 나눠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 다음 A 세제곱, A가 3번 곱해져 있는 걸 A 한 번 곱해진 것으로 나눕니다. A 하나가 약분될 테니까 A제곱이 남게 되고요. B제곱, B제곱 똑같은 숫자만큼으로 똑같은 문자로 나눴기 때문에 B제곱은 약분이 되면서 1이 됩니다. 1은 굳이 곱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알고 있죠. 그래서 4번의 경우는 마이너스 4A 제곱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4번입니다. 다음은 직각삼각형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피타고라스 정리 혹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직각삼각형과 관련이 있는데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 즉 A변, B변이 있고요. 직각과 마주보는 변, 직각의 대변의 길이를 C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되게 됩니다.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같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빗변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제곱의 합과 같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불러요. 아마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었을 겁니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로 인하여 우리가 9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무리수를 표현하는 한 가지의 형태를 더 학습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내용은 앞으로 차차 다루기로 하고, 직각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를 알면 나머지 한 변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4번의 1번입니다. 빗변 길이가 xcm니까 단위를 빼고 빗변을 제곱하게 되면 나머지 두 변 길이 제곱의 합과 같다. 3제곱과 4제곱 이 둘을 더합니다. 9와 16을 더하면 25가 되겠죠. 그렇다면 제곱해서 25가 되는 숫자가 무엇일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 중에서는 5와 마이너스 5가 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 즉 길이로 표현되는 것은 양수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x의 값은 5 하나밖에 없다고 알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 빗변 길이가 단위 생략하고 13이라고 읽을게요. 13제곱은 5제곱 더하기 x제곱과 같게 되겠죠. 13을 제곱하면 169가 되고요. 5를 제곱하면 25가 됩니다. 25에서 얼마를 더하면 169가 될 거냐? 169에서 25를 빼면 144가 되겠죠. 좌우변을 바꿔서 제곱하면 144가 되는 숫자를 찾는다 하는 등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44는 12의 제곱이에요. 자, 따라서 이번에도 길이가 될 수 있게 양수인 x값 12를 가져오면 됩니다. 지금 보인 이 두 가지 직각삼각형에서 등장한 숫자들 있죠. 3, 4, 5. 가장 대표적인 피타고라스 수입니다. 정수들 중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아마 교과서에서 일부 몇몇 가지들을 배웠을 겁니다. 물론 3대 4대 5 2배씩 해서 6대 8대 10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출처가 3대 4대 5의 2배, 즉 동일한 것으로 보면 굳이 따로 개수를 셀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자주 등장하는 걸 보면 3대 4대 5가 있고요. 두 번째 봤던 5대 12대 13이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본 것들이 있을 거예요. 24와 25가 포함되어 있는 것 혹시 기억합니까? 7대 24대 25 8대 15대 17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변의 길이가 한 변이라도 10 이하가 되는 피타고라스 숫자들이 됩니다. 아마 여러 참고서에서 자주 등장을 했을 테니 눈에 조금 익을 거예요. 그런 숫자들은 한 번쯤은 계산해서 얻어내기도 하지만 기억을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전 학습 단계에서 배웠던 것들을 충분히 봤다고 판단을 하고요.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전 단계에서 배웠던 학습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중단원입니다. 제곱근과 실수. 제곱근이 무엇이냐부터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빌로니아 점토판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바빌로니아라는 국가가 만들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지역은 요즘으로 치면 이라크 쪽에 해당되고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한 군데에 해당이 됩니다. 수학이라는 것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작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서 문명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는 모여 살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부조화를 조화롭게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성적 측면에서의 판단이 명확해지기 위한 또는 생활의 규칙을 명료하게 만들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수학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내용만 잠깐 어떤 것인지 봅시다. 제곱근의 뜻과 성질, 제곱근의 뜻을 알고 성질을 이용한다. 제곱근이란 무엇일까? 다음 시간에 학습하게 되는 내용은 이 제곱근이라는 용어를 주되게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첫 시간이니까 이 정도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